네, 여러분 이제 사례 강의를 시작할 건데 요 책으로 할 거고요. 어디서 선생님 사례 강의로 할 거고 항상 제가 강의할 때 강의의 목표가 있는데 이번 강의의 목표는 이 책을 다 푸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신판에 추가하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예상 문제 찍지도 않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 나올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봐야 돼요. 이것저것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2차 시험 전에 요거를 한번 보는 기회를 삼을 거야. 그러니까 다 볼 거니까 여러분들 뭐 이 예습복 필요 없고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저랑 같이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외울 거 찍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주로 하고, 주로 이제 케이스 푸는 방법을 법행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케이스를 쟁점을 찍는 방법 요거를 좀 볼 거고, 작년 기출만 뺄 거야. 작년 기출만 여기서 작년 기출만 빼고 다 볼 거고요. 작년 안 나올 거니까 2, 3년 것도 다 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강의가 너무 갑자기 많아가지고 지금 별로 없는데 학생들이 여러분 꼭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나오면 내가 혼자 녹화해야 되는데 혼자 녹화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체력 소모가 엄청 크고 강의 질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빼먹지 말고 나오셔야 되겠죠. 자, 같이 볼까요? 1번 문제부터 볼게. 잠깐만, 다 아시는 분이라 뭐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동영상으로 들으신 분이 있을 테니까 제가 제 이름은 김영환이 아니고요.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제 이름은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일로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시고요. 그래서 요 진도표 받으셨죠? 이제 매번 여기까지는 이제 전 범위를 다 빠짐없이 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1번 문제 볼까요? 1번 문제 보면 6조에 따른 토지 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에 관할 범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항상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거기 보면 여기 이제 볼까요? 신청이 나오고요. 병합심리를 신청했다. 조치는 이렇게 이제 케이스 문제에서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를 물어봅니다. 항상 그 법원 문제에서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여기 이제 신청 동그라미 치고 조치 동그라미 치고 이제 조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관할 문제인데, 여러분 이제 요건 조문 보고 정리하셔야 돼요. 관할 문제인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관할은 대부분 알 거고, 관할의 개념은 써야 돼요. 관할의 개념은 재판권의 분배. 물론 이제 민소에서는 분장이라고 하는 같은 말이야. 분배, 분장 똑같은 말이고, 관할은 주로 토지 관할이 있고 사물 관할이 있는 거죠. 이게 토지 관할, 사물 관할이 있는데 이게 특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건의 경종이기 때문에 이 토지 관할도 중요하지만 사물 관할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죠. 토지 관할, 사물, 사건의 경종, 토지 관할은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주로 이제 문제에 나오는 이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 병합심리 보이시죠? 병합심리 보면 형소법에서 11조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11조가 관련 사건이에요. 11조가 관련 사건이고, 이 관련 사건을 병합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신 소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1조의 관련 사건, 그 다음에 5조 6조가 토지 관할의 병합, 그 다음에 9조 10조가 사물 관할의 병합이에요. 사물 관할의 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물론 제목을 보면 안 되지만 제목에 6조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토지 관할의 병합이라고 이해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11조, 5조, 6조를 찾는 문제지. 이해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조가 병합 관할이 어딘지를 정하고 있고 6조가 병합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돼 있습니까? 만약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오면 규칙 4조까지 찾으면 돼요. 규칙은 항상 조문의 절반쯤 되니까 5조, 6조, 9조 절반쯤, 규칙 4조까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약간 어렵게 물어볼 수 있으면, 여러분 여기 이제 핵심 조문인데 여기 관련 법률에 보면 이거 표시해주면 안 되는데 367조 나와 있지 않습니까? 367조? 보이세요? 367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367조가 나와 있는 이유는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어떤 거냐면 1심이 한번 보세요. 1심이 단독 판사면 2심은 합의부예요. 근데 2심이 합의부면 1심이 합의부면 2심은 고등 법원이 되고, 요걸 많이 물어요. 그 다음에 3심은 대법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방법원인데, 지방법원 안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있는데, 지방법원 안에 1심 합의부가 있고 2심 합의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항소부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이제 지금 다 볼 건 아니지만 367조로 보는 거예요. 367조. 그러니까 원래는 이송해야 돼요. 원래는 이제
관할이 잘못됐으면 320 보면 원래는 이송해줘야 돼. 어디로? 관할 법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조치를 묻는 건 이송 조치를 묻는 거예요. 이송 조치를 묻는데 여기 이제 이해되십니까? 잘못됐을 때, 병합 안 됐을 때. 근데 문제는 거기 단서를 정확히 취해주셔야 돼요. 항소법원이 이 사건에 1심 관할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일로 왔는데 내가 1심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송 안 하고 그냥 내가 1심으로 관할하면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해볼게. 1심 관할 때는 그 사건 1심으로 심판할 수 있다도 아니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소송 경제 때문에 되는 거고 아직 법행에서 요건 나오지 않았어요. 이해되겠어요? 이 정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되세요? 되세요? 그거 하면서 단서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그 6조입니다. 6조. 좋은 거 갖고 오셔야 되는데 6조. 그래. 뒤에 선생님 저 6조 좀 읽어줄 수 있어요? 아침부터 죄송한데 6조. 같이 볼게요. 6조. 여러분 요거 잠깐 조문이 바뀐 게 있어요. 여러분 조문 그대로 써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노장이라고 하시죠? 저는 이제 감히 중님 칠원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제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은 이 바뀐 법원을 안 쓰고 막 이제 옛날 거로 쓰는 거야. 에? 에? 그러니까 항상 조문 보고 써야 돼. 조문이 약간 우리말 표현으로 순화가 됐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뭐 차폐시설 이런 말 쓰면 안 돼. 가림시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걸 쓰면 내가 노땅이라는 걸 자백하는 거라고. 정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젊은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답안지만 보니까. 그래서 각각 다른 법원에 계셨는데 여러분 거기서 직근상 자, 요 조문을 분석할게요. 토지 관할을 달리하느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찾습니까? 그거는 항상 조문에 써야 되는데 사물 관할은 똑같은 거야. 사물 관할은 똑같은 거야. 이게 더 중요하니까 토지 관할이 다르다는 것은 사물 관할은 동일한 게 전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케이스 문제에서. 그러면 사물 관할이 다르면 9조로 가는 거예요. 10조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5조, 6조, 9조 시험했는데 사물 관할이 다르면 그냥 바로 어디로 가면 돼요? 10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뭐라고요? 토지 관할이 다르다는 것은 사물 관할은 똑같은데 토지 관할만 다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것만 기억. 사물 관할은 똑같은데 뭐만 다른 거요? 토지 관할만 다른 경우죠. 이해되시죠?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대는 바로 위에 상급법원이죠. 공통대는 바로 위에 상급법원. 되세요? 직근상급법원. 지금 선생님 읽어준데 직근으로 돼 있나요? 조문을 안 갖고 와서? 조문 어떻게 되세요? 바로 위라고 써야 돼요. 어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 잘못된 거야? 에? 이걸 직근으로 쓰면 안 된다고 시험에 나오면 이거 왜 안 돼? 맞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데 이걸 직근이라고 쓰면 뭐야? 나는 공부한 지 오래됐어요. 라고 자백하는 된다고. 정말 이번에 법행을 개편한 이유는 사실은 좀 연소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합격자를. 막 PST 넣고 이런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줘야 돼. 이해되세요? 네? 바로 위에까지 이해했는데 상급이 뭐냐? 급이 뭐냐는 거예요. 급. 요거만 외우시면 돼. 자, 토지와는 다른 건 뭐라고요? 사물은 똑같다는 거지. 예? 이해되세요? 바로 위는 뭐냐? 바로 위 상급은 뭐냐면 요거예요. 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게 급이야.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게 급이지. 요건 급이 아닙니다. 요거는 사물관 요건 급이 아니라고. 이해되겠어요? 상급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급이라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위에 상급법원이 고등법원이 같으면 고등법원이 하면 되고 다른 어디까지 하면 돼?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죠. 못 팔래요. 그래서 그 상급의 급은 여러분 형광펜을 칠하시면 돼요. 견해 대립도 뭐 중요합니다만 견해 대립은 여러분 거기 심급 관할상의 상급법원 4페이지 조직법은 조직법상 상급법원인데 여러분 거기 조직법에다가 밑으로 조직법은 요걸 쓰게 그럼 단독 판사 합의 이런 거잖아요. 느낌상 그죠? 그래서 조직법은 합의 관할이요. 조직법 뭐라고요? 합의 관할인데 사물 관할. 조직법은 사물 관할이면 합의 관할은 민소에 있는 거고 사물 관할이라고요. 사물 관할인데 따라서 판례가 바뀌었는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상의 상급 법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법원 조직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 쓸게. 거기 소송법설 옆에다가 심급 관할상의 상급 법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찾았습니까? 하나만 써볼게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법률 이름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요게 바로 심급 문제예요. 각급. 이해되겠습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거기 조직법설의 조직은요.
법원 조직법이요. 법원 조직법. 그러니까 거기 소송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이고 되세요? 그 다음에 조직법 뭐라고요? 법원 조직법. 이게 되겠어요? 사물 관할상의 상급 법원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이 조직법설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조직법설만 안 쓰더라도 판례 4줄은 쓰셔야 돼요. 이게 돼서 판례 4줄은 쓰셔야 되는데 좀 더 읽을 거예요. 그래서 검토해 보면 그 가급적 위에서 다뤄야 되니까 여러분 가급적 상급 법원에서 다루는 게 좋겠죠. 병합은. 그죠? 그래서 조직법설이 타당하다는 거죠. 같은 법원 내에서 단독 합의가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상급 법원이 다루는 게 좋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제 판례만 읽으면 이번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죄송한데 판례 앞에 관련 판례 보이시죠? 찾았습니까? 그거 좀 읽어주실래요? 형소법 제6조. 예. 아니 맨 앞에 그 요 관련 요걸 통째로 사셔야 돼. 네. 요거요. 사물과 같지만 토지와는 다르게. 요게 바로 토지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요. 가로 빼시고 읽어주세요. 네. 네. 가로 빼시고요. 네. 여러분 이제 직근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바로 위라고 쓰셔야 된다고. 네? 물론 이제 판례를 쓸 때 상관없어요. 판례는 원래 판례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조문을 인용할 때는 바로 위라고 인용하셔야 돼. 그 다음에요. 외웁시다. 토지 관할 구역을 정해놓은 각 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에 기한 구조. 여러분 별표까지 못 써도 요 법률을 기준이 되는 데까지 쓰셔야 돼요. 정말 이해됐습니까? 왜? 요거는 사물 관할은 똑같고 뭐만 다른 거니까. 토지 관할만 다른 거니까. 정말 이해되세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고등법원이 되는 거예요. 각 급이니까. 합의부가 아니고, 여기에 상급법원은 합의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이라는 거예요. 이래 있어요. 고등법원. 그러면 결론이 났죠? 법원은 어디로 이송해야 돼요?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어디로요? 그래서 뒤에 답을 보면 대법원은 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이해되겠습니까? 되세요? 네? 뒷페이지 사안의 해결 보면 대법원은 관할이 법률에 위반되니까. 맞습니까? 잘못했으니까. 어디로 보내야 돼요? 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겁니다. 대신 문제 보죠. 뭐 그래 첫 시간이니까. 갑은 2006년 7월 6일 무고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 고단 기소됐는데 이와 별도로 갑이 무고죄로 서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기소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 힌트를 준 게 고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찾았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있잖아요. 둘 다 단독판사 관할이라고요. 둘 다 뭐라? 둘 다 단독판사 관할이야. 맞죠? 그러니까 뭐가 똑같아요? 사물관할은 똑같은데 맞죠? 토지 관할만 다른 겁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그런데 이 사건의 국선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원에 같이 병합심리 신청을 했어요. 병합 신청했는데 여러분 이거 잘했죠? 대법원에 신청한 거 맞지? 공통된 왜냐면 요새 수원 고등법원이 생겼기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수원 고등법원이 생겼으니까 서울 고등법원이랑 수원 고등법원은 다르잖아요. 공통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요?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돼요. 되십니까?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들의 요거 잠깐만. 잘못했네. 요거 해설을 좀 바꿔야 돼요. 해설을 바꿔야 됩니다. 나 1번부터 해설을 바꿔야 돼. 거기 보면 여러분 요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저기는 어디입니까? 서울고등법원이 있죠. 근데 거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상급법원은 요새 수원고등법원이 생겼어요. 경기도 인구가 많아가지고 요 회사는 옛날 해설을 그대로 답습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수원고등법원이 생겼지. 그지? 그러니까 고등법원이 다르죠. 정말 이해되세요? 되세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정말 얘도 공통되는 상급법원에 신청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대법원에 신청에 따르면 이 문제는 대법원은 맞습니다. 대법원은 결정해 줘야 돼요. 이래 있어요? 네? 신청 잘한 거라고? 신청 잘한 거야? 이래 있어요? 신청은 잘했겠 대법원 어떤 대법원은 결정해 줘야 돼? 네? 어느 법원이 병합할지 결정해 줘야 돼요. 이래 있죠? 대법원이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병합할지 이래 있습니까? 아니면 수원 성남지원이 병합할지를 이래 있어요? 네?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 뒤에 해설 보면 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구법에 따른 구법원조직법에 따른 태도죠. 이거는 수원 고등법원이 없었을 때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네? 그 전에 이제 쟁점으로 여러분 11조로 볼게요. 11조가 관할 사건이죠. 관할 사건에서 보면 관련 사건이죠. 거기 보면 여러분 1인이 범한 수죄, 1인이 범한 뭐라고? 수죄라고 보이세요? 2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갑이 무고를 2번이나 하자. 이분은 무고의 어떤 그 심볼이죠. 그러니까 여기 무고하고 다니셨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인이 범한 수죄니까 관련 사건이다. 맞습니까? 그것도 체크하시면 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답안을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대법원의 조치를 묻고 있잖아. 새로 쓸게. 대법원의 조치를 묻고 있죠? 맞습니까? 대법원의 조치는 일단 어떻게 해요? 대법원은 일단 그 6조에서 말하는 공통되는 바로 위에 상급법원이 맞다고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왜? 고등법원이 다르니까. 제 말 이해되십니까? 맞죠? 대법원은 뭐 해줘야 돼요? 16조에 따른 결정을 해줘야 돼요. 대신 병합 여부를 결정해 줘야 돼. 되세요? 해석 고쳐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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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2번 문제 볼까요? 2번 문제 안에 조를 소개해 놓으셨죠? 이번 조를 소개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이제 2번 문제는 되게 쉽죠. 11조 소개되어 있는 거 아래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규칙 4조 보이세요? 규칙 4조.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 조문 안 준다고, 예? 찾아야 돼요. 예? 11조하고 4조, 규칙 4조. 규칙 몇 조? 4조 표시하시고 2번 문제. 자, 읽어볼게. 갑의 범죄 중 A에 대한 중상해죄, 부산에 거주하는 A를 찾아가서 막 때려서 1사건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되고, 중상해니까 합의부입니다. 중상해 합의부. 그 다음에 B에 대한 특수절도는, 여러분, 절도는 무조건 단독이에요. 절도는 특수건, 뭐건, 특가법에 의해서 절도는 단순한 사건이기 때문에 절도는 단독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중상해는 합의인데, 절도는 단독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문제를 묻고 있는데 문제 잘 봐야 돼. 관할이 적법한지 여부. 뭐죠? 관할이 적법한지 여부. 맞습니까? 요거는 일단 토지 관할이 발생하는지 또 사물 관할이 발생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래서 토지 관할 사물 보시면 되고. 맞죠? 그다음에 관할 그다음에 병합심리 여부죠. 병합심리 하려면 일단 뭐죠? 자, 마지막 한번 써 볼게. 관련 사건인지 검토하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관련 사건인지 검토하고. 되시겠습니까? 뭐 관련 사건이겠지. 관련 사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관할이 다르면 몇 조? 5조, 6조. 3말 똑같고. 제 말 이해돼요? 사물 관할이 다르면 9조, 10조. 이것만 정리하면 돼. 맞습니까? 그리고 디테일한 내용 규칙 4조.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됐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간 판례들 막 기억하시면 돼요. 1번 판례 봤고요. 자, 그러면 일단 토지의 적법성이죠. 요건 여러분 4조를 소개하시면 돼요.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지, 현재지인데 지금 가로가 중요하죠. 부산에 거주하는 A를 찾아가서 주먹과 발로 눈주위를 따져. 여기 이제 안화골절이라고 눈 쉽게 깨집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팼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죠? 피해자의 주소, 거소인데 피해자의 주소, 거소는 아니죠. 이해되겠어요? 그럼 어디야? 범죄지에 해당하겠지. 어디에? 범죄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지에 해당하니까 범죄지니까 관할이 인정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토지관할 인정되죠? 맞나요? 차근차근 검토하면 토지관할 맞죠? 그 다음에 2번 그 특수절도도 금지 사건인데 법원에 단독 판사 기소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특수절도도 이게 문제가 약간 애매합니다. 이게 부산인지가 불분명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그걸 지켜줘야 돼. 특수절도도 이게 그 부산인지가 불분명해요.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이제 부산이라고 가정하면 범죄질 거고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 써볼게요. 거기 C의 집이 특수절도의 범죄지인 C의 집이
부산인지는 불분명하다. 이 절도를 당한 집이 부산인지 불분명한데, 그래서 밑줄 치고, 최소한 피고인의 현재지로 인정 가능. 그러니까 피고인의 현재지로 인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주소 고소일지는 안 되지만 현재지 하니까 일단 토지 관할은 둘 다 적법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어요? 추가할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약간 좋지가 않기 때문에 변시 문제지만 이게 주소가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죠? 변시가 하지만 최소한 현재지는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됐나요? 토지 관할 인정이 됩니다. 사물관할이죠. 사물관할은 여러분 중상에 찾아가지고 판례가 나왔죠? 중상에는 합의부 관할이 됐어요. 단기 1년 이상이니까. 이게 최근에 판례가 나왔어요. 항소에서. 중상에는 뭐라고? 중상에는 단기 1년 이상이니까 합의부 맞고. 맞습니까? 절도는 무조건 단독 판사가 심판해요. 하지만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물관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되시죠? 그럼 이제 하나 문제 병합 조치를 겁니다. 이건 정말 쉽죠? 정말 쉽습니다. 이건 사물관에 다죠. 사물관에 다르니까 구조 10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구조 10조를 쓰시면 되지? 맞습니까? 아까 토지 관할에 다를 때는 누가 결정했어요? 바로 위에 공통되는 바로 위에 상급법이 결정했죠. 왜? 뭐는 똑같으니까. 사물 관할은 똑같으니까. 맞습니까? 하지만 사물 관할에 다르면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겠습니까? 합의부가 결정합니다. 누가 결정하면 돼요? 합의부가. 재밌죠? 여기까지 결정. 이해되십니까? 관할 문제 두 문제만 푸시면 돼요. 1번 문제 고치시고. 이해되겠어요? 됐나요? 여러분 이 교재 고치는 것만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1번 문제는 가볍게 읽어주고 가볍게 읽어주고 제가 써드린 대로 대법원에 신청하는 적법 하니까 대법원은 6조에 따른 결정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됐나요? 2번 문제는 하나만 더 고친다면 그 특수절도의 범죄지가 부산인지는 분명하지 않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특수절도의 부산인지가 분명하지 않죠? 맞죠? 다만 최소한 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로 된다면 토지는 인정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사물관할 검토하시고 여러분 거기 하나만 더 쓸게요. 거기 아래 사물관할에 단기 1년 이렇게 되고 단기 1년이 돼 있고 여러분 거기 특수 중상에는 조문 찾아가지고 단기 합의부 맞습니까? 절도는 단독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다음에 병합은 이제 사안 케이스 분석하시면 돼요. 사물관할이 다르니까 뭐가 다르? 사물관할이 다르니까 구조 10조로 가는 거죠. 구조 10조로 가서 10조에서 합의부가 병합해서 심리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됐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법행위가 나온다면 규칙 4조를 소개하시면 돼요. 선생님 규칙 4조 좀 읽어주실까요? 규칙 있죠? 네, 규칙. 마지막으로 볼게요. 규칙 4조. 네. 제1항 제10조의 규정은 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간을 달리하는 경우를 이제 적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사실 요 조문은 쓸 필요도 없어요. 지금 토지가 다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잖아. 맞습니까? 맞나요? 그게 아니라 사실 4조에 다른 조문들이 있어요. 4조에 병합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조문을 안 갖고 와서 그런데 병합 절차 4조. 네, 규칙 4조 2항 좀 읽어줄까요? 4조 2항. 제2항 단독판사는 그가 심리 중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합의부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합의부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요걸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단독판사가 신청해줘야 돼. 이래겠습니까? 병합하려면 지금 이게 단독판사가 이거 합의부에 이 사건이 있네라는 그냥 이 사건으로 보면 그 A 사건의 판사가 B 사건의 판사가 이래있어요? 단독 판사가 합의부에 통보해줘야 돼. 아저씨 여기 관례상 하나 있는데 가져가실래요라고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요. 그 다음에 조금 좀 읽어줄까? 마지막. 제3항 합의부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 결정을 할 때에는 즉시 그 결정 등본을 단독판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네. 단독판사는 그 결정 등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동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요게 여러분 보석 같은 조문이죠. 구체적인 병합 절차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구체적인 병합 절차인가요? 되세요? 요 두 개. 그래서 요걸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제 절차가 규칙에 있다는 거 보시고 규칙을 드립다 베껴주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1번 문제는 토지 관할의 병합이고 2번 문제는 사물 관할의 병합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정리하시면 돼요. 1번 문제는 토지 관할의 병합, 2번 문제는 사물 관할의 병합.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습니까? 3번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3번 문제는 별표를 3개쯤 쳐줘야 되는데 3번 문제 이제 관할의 마지막 문제예요. 3번 문제가 그러니까 1번은 토지 관할의 병합, 2번은 뭐냐 사물 관할의 병합. 어쩔 수 없어요. 요만 정리하시면 돼.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송입니다. 이송 문제인데 이송 문제인데 이송은
이송은 8조입니다. 8조. 그러니까 자, 관련 사건이 11조, 토지관할의 병합이 5조, 6조 맞습니까? 예? 3월에 9조, 10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이에 8조가 있지. 뭐죠? 8조. 8조가 이송이에요. 8조가 뭐라고요? 이송이라고 쓰고 여러분 이송은 그 옆에 써볼게. 매우죠. 케이스 문제로 사건의 이송인데 이 사건의 이송은요. 이송은 심리 도중에 관할권이나 재판권이 변경된 겁니다. 재판권이 변경된 거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순환에는 요 케이스 문제를 끝까지 다 사실 살펴보는 게 우리 못 보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사실은 재판권 이송이 더 중요해요. 네? 군사? 법원. 여러분 대부분 여기 지난번에 수업 들으신 분이니까 제가 자료를 들었다고 정말 중요한 자료인가요? 그러니까 아마 나오면 군사법원의 이송이 나올 거라고. 뭐 군사법원의 재판권 이송이 나와요. 군인들로서 너무 강간을 많이 해서 그래요. 지금 성폭행을 많이 해가지고 민간법원에 들어왔거든요. 그걸 아는지 물어볼 수도 있다고.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쨌든 군사법원의 관할이 이송 중요하다고. 제 말 이해되세요? 하지만 지금은 관할의 변경을 볼 건데 그러면 변경되는 경우는 잘 봐요. 변경되는 경우는 잘 봐. 토지관할은 4조예요. 토지 몇 조? 4조의 토지관할이 나와 있는데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문의 주소고 소지, 현재지인데 이 중에 변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현재지가 변하겠지. 아니 범죄지가 바뀔 수는 없잖아. 변경이. 그렇지 않나? 네? 그러니까 현재지의 변경. 자, 변경은 첫째 그러니까 토지관할을 묻는다면 현재지 변경. 이해되세요? 8조 1항이에요. 8조 1항. 선생님, 8조 1항 좀 해주세요. 8조 1항. 같이 볼게요. 8조 1항. 빨리 읽고 넘어갈까요? 네. 법원은 피고인이 주의 관할 구역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현재지 관할은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죠. 맞습니까? 토지관할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송할 수 있다. 되세요? 이송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됐나요? 이송할 수 있다. 되세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8조 2항이죠. 거기 책에서 8조 2항은 이번에는 사물관할이 바뀌는 거예요. 사물관할 이렇게 저 중에 사물관할이 8조에 사물관할이 바뀌는 건데 사물 바뀌는 것은 현재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사건의 경중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묻는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거기 8조 2항은 노골적으로 공소장 변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까? 따라서 단독 판사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됐을 때는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할 수 있다도 아닌 이송한다죠. 필요적 이송이니까 시험에 나올 거고. 이해되세요? 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단독 판사 합의부가 사물관할인 거 알겠죠? 그럼 법원 조직법 찾으셔야 되고 맞습니까? 항상 정리하시네. 법원 조직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소장 변경이 문제가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항상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이 나올 거라고. 그럼 여기 있는 건 외워줘야 돼요. 첫째, 잘 써주셨네. 여러분 무조건 봐야 될 게 뭐냐면 항소심의 구조는 여러분 법원 행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선생님 거기 7페이지에 관련 판례 1번에 형사 항소심의 구조라고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그거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이? 네. 네. 이건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은 속심이죠. 맞습니까? 항소심은 속심이 아닌 원칙 속심이고 예외적 사후심인데 속심은 주의할 이유가 뭐죠? 실체 진실 주의. 맞습니까? 사후심서를 보충하는 이유는 소송 경제 두 개라도 외우셔야 돼요. 이래서 실체 진실을 방해해서 원칙의 속심인데 예외적인 사후심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오른쪽 옆에 쓸게요. 오른쪽 옆에다가 속심적 기능 강조에다가 밑줄 따라서 추가적 증거조사가 가능합니다. 항소심은 속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가능. 뒤에 나오겠지만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도 가능한 거예요.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가능하니까 모두 가능하다고요? 공소장 변경도 가능하다고요. 종합해 보니까 바뀔 수 있다. 이해되겠어요? 추가적인. 그래서 심의도 중에 공소장 변경으로 중간에 공소장 변경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뒤에 넘어가기 전에 좀 더 했고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지금 이 8조 2항을 분석만 하면 끝나요. 다 됐어요. 저 보면 8조랑 앞부분이
사물관할 단독판 사건이 합의부 사건, 단독판 사건 합의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단독판 사건이 뭐라고요? 합의부. 그러니까 8조 2항은 1심만 전제로 한 거다라는 거 논의도 될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왜냐면 단독 합의라고 돼 있으니까. 이돼 있어서 8조 2항은 항소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지. 항소심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합의부 고등만 나와야 되니까. 제 말 이해되세요? 되세요? 그렇게 되면 이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관할 위반 판결하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맞죠? 맞죠? 근데 아니다. 뒤를 보면 합의부로 이송한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합의로 전되지 않고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맞나요?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은 항소심에서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그러니까 앞에를 볼 건지 뒤를 보죠. 조문 보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판례는 소송경제를 강조해서 유추용을 인정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래요? 1심에서 바뀌었으면 합의부로 보내야 되지만 이건 그대로 보면 돼. 항소심에서 바뀌었으면 유추해서 고등 법원으로 이송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되세요? 되세요? 자, 같이 여러분 그러면 7페이지 문제 볼게요. 검사는 96년 11월 17일 갑을 부정수사단속법에서 광주 법원에 기소했고 그럼 단독 판사입니다. 항상 빨리 단독 판사거냐? 여러분 어음수표 사건은 단독 판사거든요. 절도 어음수표는 단독 판사건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1심 소송 계속 중에 부정수표 단속법을 추가 기소했어요. 두 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병합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어쨌든 단독 판사가 된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항소했어요. 항소했으면 이제 항소하면 합의부로 가겠지? 항소부로 가겠죠? 맞나요? 항소부로 갔는데 계속 중에 상습사기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상습사기에서 액수가 늘어가지고 특경법으로 늘어났다는 거야. 이 사건이.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원래는 사기였는데 특경법이 돼갖고 합의부 사건이 바뀌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물론 2번입니다.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면 2심 합의부가 취해야 될 조치를 묻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이게 바로 뭐죠? 8조 2항을 정할지 말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발표 3개고요. 근데 그 전에 우리 꼭 기억할 게 먼저 그러면 이 합의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되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맞나요? 일단 첫째 뭘 써야 돼? 항소심의 구조. 항소심의 구조. 속심이니까 괜찮아. 이해되겠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동일성을 검토해야 돼. 뭘 검토해? 동일성을 검토해야 돼요. 예? 왜냐면 공소장, 거기 나왔죠? 공소장 변경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동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래. 선생님, 내는데 판례 2번, 거기 관련 판례 2번만 좀 읽어주죠. 이것도 답안지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관련 판례 양가로 1번하고 2번은 답안지에 써야 돼요. 네, 3번 읽어주죠. 공소장 변경 나오면 무조건 동일성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따라서 주제의 기본적 판결기가 동일한 바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필요는 없고 네.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이제 무조건 써야 될 말은 뭐냐면 거기 첫째 줄에 보면 거기 셋째 줄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 여부입니다. 이게 기사동이에요. 이게 기본적 찾습니까? 맞나요? 그거는 거기 맨 첫째 그 끝에서 두 번째 줄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제와 내용 일부를 이루는 것. 요 두 개를 답안지에 써줘야 돼요. 규범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동일성 검토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쓸게. 검토한 다음에 298조 1항입니다. 298조 1항 단서입니다. 291항 단서 보면 동일성이 인정되면 허가해야 됩니다. 뭐죠? 허가해야 돼. 허가 의무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심판의 대상은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거기 쓰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허부 여러분 항소심에서 허부 일단 첫째 항소심의 구조부터 쓰셔야 돼요. 거기 로마자 2번에 1번 항소심의 구조를 꼭 써줘야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됐나요? 8페이지에 로마자 2번에 1번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허부라고 되지 않습니까? 찾습니다. 오답 있죠. 이거는 일단 일반적으로 뭘 써줘야 돼? 항소심의 구조. 무슨 구조? 항소심의 구조를 써줘야 돼요. 네? 그럼 여기서 할 때 복심설은 소개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복심설을 취하다가 삭제됐으니까 속심이냐 사후심이냐만 결정하시면 돼요. 됐는가?
됐는가? 그 다음에 2번을 별표죠. 2번 옆에다가 심화라고 2번 옆에다가 심화라고 써주시고요. 2번 옆에다가 심화라고 써주시고요. 심화라고 써주시고 되시겠습니까? 심화라고 써주시고 이게 여러분 요게 이제 항소심에서 공제만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그러면 피고인의 여러분 옆에서 볼게요. 심급 이익 침해 여부가 문제다. 심급 이익 이것도 좀 심한 논인데 이걸 써줘야 점수가 더 나오는 거지. 왜냐면 1심에서 요만큼만 재판했는데 2심에서 만약에 이걸 늘면 이렇게 늘리면 요 부분은 1심에서 판단받지 못한 거잖아요. 원래 재판을 3번 받아야 되는데 1심에서 요것만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하면 이게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심급 이익을 박탈한 게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심급 이익의 박탈이니까 안 된다고 보는 결과도 있긴 있어요. 이랬어요. 하지만 이 동일성 인정되는 부분은 이게 이미 잠재적 심판 대상이 된 거예요. 잠재적 심판 언제든지 공소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심급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네? 판례는 이걸 전제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심급 이익이 침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왜? 동일성의 범위 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되세요? 한번 복습해 보시는데 여기 여러분 9페이지에 셋째 줄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2번 이러한 9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부정설 다음에 이러한 군사를 사용하더라도 무추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쓸겐 잠재적 심판 대상 동일성 잠재적 심판 대상이니까 심급 이익 침해 X 요걸 써줘야 돼요. 잠재적 심판 대상이니까 심급 이익의 침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답안 쓰는 거 보면 여러분이 로마자 2번에 1번은 잘 쓰는데 2번을 많이 빼먹어요. 그러니까 항소심의 구조만 쓰고 앉아있고 이해되세요? 외운 거니까 심급 이익의 침해 여부를 논의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읽어둬야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항소심에서 한 속심이니까 공소사실 방해 가능하지만 혹시 심급 이익의 침해되는 거 아니야? 라는 논의가 있는데 아니다. 1심에는 이미 동일성의 범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잠재적 심판이 된 것이고 심급 이익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허용된다. 맞습니까? 맞죠? 마지막으로 이제 동일성이죠. 동일성 판단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그 아까 말한 거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뭐 이 단순상이랑 사변 기본적으로 동일성 인정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까? 동일성 인정 되니까 허가해야 된다. 여러분 거기 맨 아래 4번 사안의 경우 허가는 의무 저기다 이렇게 돼 있지? 보이세요? 반드시 조문 소개해줘야 될 298조 1항 형소법 몇 조? 298조 1항 2문 이래 있어요? 네? 조문 소개해줘야 되는? 맞나요? 그럼 허가하면 이게 뭐가 됐어요? 이게 뭐가 됐지? 합의부 관할 사건이 돼버렸잖아요. 합의부 관할 사건이 돼버렸죠? 그럼 네가 재판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보내야 돼? 관할권 있는 법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항소심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한 장을 넘기면 여러분 거기 학설이 4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저는 4가지를 답안지에 다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래서 의미도 없고 정말 이해되세요? 이미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정리할게요. 여기 3번하고 4번만 주어도 써주시고요. 아니다. 나는 다 쓰겠다라고 하면 한번 읽어는 보시는데 3번 여러분 3번의 관할 위반설은 밑줄가 8조 2항은 1심에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8조 2항은 뭐야? 1심에만 적용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요거는 여러분 답안지 안 써야 되는데 앞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죠? 앞부분 강조. 아니 단독 판사 합의라고 돼 있지 않냐는 거야. 2심이라면 합의부 고대로 돼 있어야지. 이게 돼 있어야 해서 앞부분 강조하는 건데 아니다. 고등법원 항소심 가능한 설. 이거는 뭐지? 뒷부분 강조죠. 그러면 합의부로 보낸다라고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합의부로 보낸다라고 돼 있지 않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어디로 보낸다고요?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보낸다라는 이 정신은 항소심에서 유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뒷부분 강조에서 유추 적용설이죠. 그러니까 고등법원 항소심 가능한 설이 유추 적용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답안 쓸 때 후반부가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보낸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되세요? 그리고 판례는 고등법원으로 관할권, 여러분 판례 분명히 관할권 있는 법원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관할권 있는 법원은 바로 관할권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니까 고등법원으로 이송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써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죠? 관할은 요 3문제만 대비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관할은 요 3문제만 대비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하나만 좀 볼게요. 하나만 볼게요. 어떤 거냐면
나는 이 학설 4개를 다 쓰고 싶다. 에? 학설 4개를 다 쓰고 싶으신 분은 이해되세요? 위에 2개를 제가 지금 설명만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제가 보면 그 기본 강의는 거의 마지막이니까 한번 설명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게 얘가 단독에서 여기 케이스 문제를 보면 얘가 항소에서 일로 와 있죠? 그리고 얘가 이제 공소장 변경까지 한 거죠? 맞나요? 근데 3을 넘어섰죠? 그죠? 근데 얘 옵션 어떤 거냐면 그냥 얘가 어차피 나도 합의부니까 그냥 내가 2심으로 관할하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방법원 2번 지방법원 항소부 항소심 관할서 그냥 항소심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항소심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옆에 써볼게요. 2번 옆에다가 쓰면 돼요. 지방법원 항소부 항소심 관할 샀습니까? 2번 학설 이래 있어요. 거기다 뭐라 쓰면 고등법원에 심리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대법원으로 보내겠다는 거야. 내가 2심으로 관할하고 뭐라고요? 대법원으로 보내겠다는 거야.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이 학설의 단점 뭐라고요? 고등법원에 심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방법원 항소부 항소심 관할설은 고등법원에 심리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점이 있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되시죠? 근데 두 번째 관행은 뭐냐면 아니다. 그냥 여러분 지금 이게 두 개인데 지방법원에는 1심 합의부도 있고 2심 합의부도 있죠? 그지? 그러니까 내가 요 포지션 쓰겠다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일로 내려오겠다는 거야. 일로 내려와서 2심으로 해서 고등법원으로 이제 항소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해돼? 그게 지방법원 항소부 1심 관할설이야. 그러니까 이 학설은 2번은 대법원으로 하고 2번은 어디로 가고? 대법원으로 하고 1번은 고등법원으로 가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1심만. 맞습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법원 항소부 1심 관할설은 4심으로 운영된다는 문제점이죠. 4심이 되는 거지. 재판을 4번 하는 거야. 단독 한 번 하고 합의하고 고등하고 대판하고 이래있어요. 그래서 4심제로 운영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관할 세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관할 세 문제 정리했는데 관할은 일단 5조, 6조, 9조, 10조, 11조를 중심으로 맞습니까? 그거 꼭 정리하시고요. 제가 외우라고 꼭 외우시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8조 2항이 이송의 8조 2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번 수업에 다루지 않을 건데 제가 나눈 자료 중에 재판권의 이송 문제를 꼭 다루셔야 돼요. 16조의 2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16조의 2에 있는 거. 예?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로 참조. 이번에 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해되세요? 오케이. 거기 나올 거예요. 자, 11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약식명령과 제척사유인데 약식, 제척인데 형용사의 금지인데 여러분 일단 여기서 문제부터 분석해 볼게요. 문제에 보면 둘째 줄에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여러분 약식명령은 여러분 약식명령 내부로 보시면 유죄 판결의 선고 일종이에요. 약식명령은 이름은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유죄 판결 선고 일종이라고. 이해되세요? 약식명령 유죄 판결의 일종이 네? 그리고 아래 내려가면 또 정심에서 다시 300을 선고했어요. 다시 300을 선고했습니다. 맞습니까?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선고형이 나오고요. 선고형이 나오고 재판은 적법한가 이렇게 묻고 있지. 선고형이 나오고 뭐라고? 재판은 적법한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불변금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고형이 나오고요. 선고형이 나오고 선고형이 나오고 뭐라고요? 재판은 적법한가 이렇게 묻는 건 무슨 문제라고요? 불변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인데 거기 조문에 소개되는데 약식명령에는 불변금의 특칙이 있어요. 불변금의 특칙. 그게 이제 457조의 2입니다. 이해되겠어요? 멘트 선생님, 그거 450조의 2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형종상해 금지. 네. 요거죠. 예. 요게 제문이에요. 형종상향. 그러니까 벌금에서 징역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야. 형종상향 금지. 보이세요? 그 다음에요.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여기서가 벌금 가중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벌금을 가중하는 건 가능하다고. 벌금 증액은 가능합니다. 되시겠습니까? 다만 뭐죠? 가능한데 이유만 적으면 벌금 상향은 가능하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벌금 상향은 가능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요걸 나오시다고요. 약식명령 정치판 청구. 됐나요?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그러면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이건 이 문제 간단한 문제예요. 1심 안에 약식과 정식이 있기 때문에 1심 안에 약식과 정식이 있기 때문에 2심이니까 약식 명령을 선고한 갑이 정시재판을 해도 불변금 전심이 아니에요. 전심 관여가 아닙니다. 뭐가 전심 관여가 아니야? 이해돼요? 왜냐면 1심 안에 서로 다른 절차에 불과한 거지 전심이 아닌 거죠. 만약 갑이 여기 있다 이걸 하면 전심 관여인데 전심 아니지만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그게 로마자 2번 문제예요. 그 재판을 접근해서 일단 제척 사유가 아니라는 거야. 뭐가 아니야? 제척 사유가 아닌 거죠. 맞습니까? 왜? 약식 정식은 1심에 서로 다른 절차에 불과하다. 이해되겠어요? 한번 외워볼까? 이걸 외워야 돼. 12페이지 보면 판례 첫째 줄만 보시면 돼요. 약식 절차와 정식 재판에 의한 약식 절차와 정식 재판에 의한 일심공모전은 동일 심급 내에서 동일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하는 거예요. 서로 절차만 달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동일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하기 때문에 그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일단 이 심리하는 건 적법하다는 거죠. 맞죠? 전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주체 문제는 해결됐고 그 다음에 이 형의 선고를 했는데 가능하냐? 당연하죠. 300만 했기 때문에 300만 올렸으니까 벌금만 올렸죠? 유리한 형을 선고하는 가능하죠. 다만 뭐죠? 판결의 이유를 기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네? 판결의 이유만 기재하면 되는 겁니다. 이유만 기재하면 되는 것이죠. 그거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300을 선고하는 적법한데 판결의 이유만 기재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됐나요? 따라서 여러분 그 아래 이제 그거만 보시면 되고 하나만 더 쓰고 넘어갈 겁니다. 그거 12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맨 끝에 가로를 꼭 써줘야 돼. 판결서의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된다는 걸 꼭 적어줘야 된다. 가로 이해되겠어요? 네? 좀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맞아 써볼게. 이 12페이지에는 약한 여백이 있죠? 만일 1심 판결이 정식재판이 불변금 위반이라면요. 정식 1심 판결이 불변금 위반이라면 썼나요? 가로 여시고 형종을 사용한 경우 꼭 찾아봐야 돼. 형종을 사용한 거야? 네? 형종 사용한 경우 그다음에 이퀄 표시하시고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 판례가 있습니다.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도 형종을 사용하면 안 돼요. 네? 가로 닫으시고요. 라면 항소를 통해서 구제. 그러니까 만약에 1심 판결이 정식 재판이 정식 재판이 형종 사항을 위반한 거라면 가로 여시고 중한 종류형을 선고 형종 사항을 한 거지. 맞습니까? 형종 사항. 병합된 경우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항이 병합된 경우도 절대 형종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됐나요? 가로 닫으시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뭐라고? 항소를 통해서 구제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맞나요? 하나만 더 써요. 줄 바꿔서. 참고라고 쓴 다음에 참고. 항소심 판결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반한 경우. 항소심 판결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반한 경우. 항소심 판결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반한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소심 판결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위반한 경우에는 비상상고를 통해서 구제합니다. 비상상고를 통해서 구제하다. 써줘야 되니까 만약에 케이스에서 항소심 판결이 불이익 변경금지 위반하면 요거는 어쩔 수 없어 비상상고를 통해서 구제하는데 맞습니까? 다만 이때는요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재판해야 돼요. 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량형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해야 돼요. 이랬어요. 비상상고에서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 가로 하시고 피고인 보호. 여기까지는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 왜냐면 피고인을 보호하려니까. 되십니까?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번 문제, 13페이지 보면 5번 문제 하는데 증거 보전 관여 판사와 출석 판사인데 그럼 요거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 17조 7호를 볼게요. 여러분 17조 7호에 보면
전심 재판 또는 전심에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요. 전심 재판, 전심 17조 7호가 어떻게 전심 재판 또는 전심에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맞습니까? 기억하시고요. 8호, 9호가 들어갔죠? 8호, 5호가 들어갔죠? 요거는 후관 문제 해결. 그러니까 써만 놓으세요. 8호, 9호는 이제 전관이 아니라 후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조문이고, 이해 되겠습니까? 후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거야. 후관은 재판이 공평하지 않은 거야. 쉽게 말하면 변호사가 됐다가 판사가 되면 자기가 변호하던 사건을 유리하게 판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판을 못하게 하는 거. 제척? 쉽게 말해서 후관 문제 해결. 후관 문제 해결이 8호, 9호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시험은 7호가 나올 건데 7호에 보면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 관여한 때. 맞습니까? 맞나요? 근데 전심은 말할 때 전심은 2심의 1심, 2심의 1심이고 3심의 2심이 전심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요거면 전심이야. 우리가 지금 본 거 1심 안에 약식과 정식은요. 약식과 정식은 전심이 아니다. 라고 지금 봤죠? 이해되겠어요? 이건 전심이 아닌 거야. 까지 했죠? 문제는 수사입니다. 수사는 1심이에요. 수사는 1심입니다. 여러분 조문 가지면 195조 열어보세요. 195조 열어보면 195조 앞에 1장, 제1장 수사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제1장 뭐라고요? 수사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1심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제1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맨 큰 제목이 제1심이고 맞죠? 제1심이고 1심 안에 수사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심에 수사가 들어가는 거야. 수사 이퀄 1심이야. 맞습니까? 그리고 수사 이퀄 1심이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하나만 더 할게. 수사 이퀄 1심이고 수사 단계에서 판사가 나오는 건 수사 단계에 나오는 수임 판사라고 부르는데 같이 하냐? 수임 판사라고 부르는데 수임 판사는 184조의 증거 보전 판사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영장 발부 판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증거 보전 판사 지금 잠깐만 그냥 제목을 쓸게. 증거 보전 판사 그다음에 영장 발부 판사가 있는데 여러분 증거 보전 판사 갑이 1심에 관여해도 제적 사유가 아닌 거예요. 판례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사 이퀄 1심이니까. 근데 이거는 아니고 재판에 공정하지 않잖냐. 이미 본 걸 또 보는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공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척 사유를 적용하자는 게 학설인데 판례는 명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만 쓰면 돼요. 여러분 저는 이 김영환 선생님은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여러분 봤지만 되게 젊으세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나보다 더 젊어 보여. 요새 모자 쓰고 다니는데 청바지 입고 대단하신데 아무튼 근데 정말 학식이 뛰어난 분이에요. 실력이 되게 뛰어난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보다 젊어 보이는데 그가 결혼 안 해서 그래요. 결혼 안 해서 이분이 아주 젊습니다. 근데 그거 다 치고 학설을 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검토해 보면 적극설이 타당하다. 그러지 마세요. 예? 예? 그러지 마시고 판례를 따르세요. 판례를 따르시라고요. 맞나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 쓰면 제척 사유는 엄격히 판단. 그래서 뭐라고요? 엄격히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판례를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척 사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렇게 써야 쓸 말이 더 생긴다고. 저를 믿으세요. 학설로 가지 말고 이래서 학설로 가지 말고 뭐로 하라고요? 판례로 가서 제척 사유를 엄격히 판단하자로 가시라고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됐나요? 그럼 제척 아니죠? 그걸 끝내지 말고 항상 제척이 나오면 깊이 뭐라고요? 깊이 예? 응? 18조에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18조에 보면 깊이가 있지? 선생님 죄송한데 18조 1항 2항만 좀 읽어줄까요? 18조 1항 2항 항상 18조 1항 2항 18조 1항 예. 전조 사유가 뭐죠? 제척 사유입니다. 뭐 제척 사유가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요? 이항은요 2항 18조 2항 2항이에요? 전항의 사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에 객관적 그 밖에 재판에 저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8조 내가 다음 종합 볼게요. 네. 18조 1항 네. 맞죠? 1호
요게 제척사유죠. 그 다음에요? 요걸 18조 2호를 붙여야 돼. 제척사유 했고요. 18조 2호가 불공평한 재판 염려가 있을 때 찾았습니까? 거기다 밑줄을 치고 따라서 제척사유가 안 되더라도 혹시 이게 기피 사유가 되는지 검토해야 돼요. 제 말 이해되세요? 결론 따윈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건 기피를 검토하겠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제척사유가 안 되면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충분히 한 줄 더 쓸 수 있다고. 제 말 이해되시죠? 제척사유가 안 되면 기피 사유를 검토한다까지 써줘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 책대로 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대로 판례 따르시고 각주 2번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되시죠?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요? 여러분 2번 문제는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잠깐만 쉬세요. 됐는가요? 네. 말씀드렸듯이 앞에서부터 빠짐없이 해나갈 거예요. 저는 나갈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